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후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일단은 양시장이 또 한 번 상승세로 마감을 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양시장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의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참 훈풍이 불어오는 하루가 됐었는데요. 장 초반에 혼조 양상을 좀 띄었었지만 그래도 전약 후강 장세로 코스피가 6개월여 만에 214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4개월여 만에 670선을 돌파를 하면서 장을 마치는 하루였습니다. 저희 후민정음하고 늘 함께 하시니까 시장이 참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면서 민 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 보는 눈을 똑똑하게 길러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훈민정음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어김없이 차트 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좋은 흐름들을 보였고 오늘 장 초반에도 약세 흐름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주도주 중심의 시장의 상승세 흐름 오늘도 이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웃음을 띠고 계실 것 같아요. 어제 또 관심 들어주셨던 삼성증권이 네. 조금 올랐거든요. 네, 계속해서 네.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오늘 이태훈 전문가의 주식 후민정은 함께 하시면서 어제도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셨는데 오늘도 혹시 놓치셨다면은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주식 후민정음 6글자를 검색해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은 방송 보시면서 혹은 방송이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을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무료로 저희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 박사, 민경무 대표와 전화 연결해가지고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한층 더 깊은 시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대표님 말씀대로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시장도 그에 따라서 오늘 잘 올라줬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요즘엔 좀 마음 편하게 보죠. 근심 걱정이 사라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의 훈풍 때문에 한국 시장이 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악재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왜 시작됐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사고뭉치 트럼프가 시작한 게임입니다. 근데 당사국은 지금 주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 외 나라들은 피해자가 되겠죠. 한국 증시가 미국하고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사실상 보면 디커플링인데 미국 경기보다 좋은 게 한국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네임밸류가 있는 거죠. 한국 시장은 철저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국인 미국이 무역쟁쟁을 시작했지만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는 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작부터 해결될 것이다. 대신에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 여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을 또 하고 싶은 겁니다. 재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직접 투자가 많지만 미국은 연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금이
일률적으로 운행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투자에 참여를 할 수 있고 펀드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은 주식시장이 좋아야지만 트럼프를 찍어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 경제 부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를 봤을 땐 미국은 분명히 재선 때 돼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가진 않는다. 그럼 그 글로벌 악재는 분명히 미국과 중국이 쉽게 얘기해서 타협하게 되면 미국 증시, 중국 증시, 특히나 중국 증시는 폭등할 수 있고요. 한국 증시도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앞으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은 시장이고 한국 시장이 글로벌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내려갔다면 당연히 회복할 거고요. 이제부터는 실적만큼 올라가주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를 봤을 때 외국인이 롱 포지션이 아니고 숏 포지션처럼 자꾸 그럽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자꾸 외국인 팔고 오늘은 또 반대로 그렇고. 근데 시장이 큰 이슈가 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을 안고 가기엔 부담스럽다. 큰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저점 대비 오름폭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준다면 불과 몇 달 전에 펀드 수익률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연말 장세도 좋게 보고 있지만 내년 연초 장세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국한돼 있어서 재미없어 보이지만 향후 시장은 코스피 200도 들어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따지고 보면 HLB를 대장 종목으로 보고 지수 1위 종목을 보고 방향성을 잡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제, 바이오, 아류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분위기는 바이오 분위기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도 안 하는 젠백스 같은 거, 버린 종목들이 상승이 저가 대비 2배씩 나오는 상황에 지금 분위기가 나쁘다라고만 얘기는 할 수는 없죠. 종목이 순환매하면서 이슈만 되면 종목은 오른다. 그럼 투기적인 양상은 분명히 맞는데 내 종목이 투기적인 종목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빠르고 돌고 있는데 오늘 심지어는 부국설강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 종목은 정치인 관련 종목인데 정치인 관련 종목들이 왜 어제는 특수건설 우원개발이 오르고 오늘은 또 왜 오르지? 시장이 투기적이라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코스닥 부분에서는 지수주보다 개별 재료 종목들이 더 재밌다는 거. 그리고 이 투기적인 분위기는 겨울까지 쉽게 해서 이제 2달 남았지만 내년 봄까지 지수가 올라간다면 코스닥 시장은 이런 재미있는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자, 이번 주 장은 분명히 큰 폭 상승한다라고 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쉽게 저는 약한 조정은 하루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수 조정이 살짝 나온다면 겁먹지 마시고 지수는 올라갈 거야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뭐 지금 시장에 전혀 무리 없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큰 수익은 아니라도 자기 종목이 투기 종목, 이슈 종목이 아니라도 시장 대비 올라가는 수익률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그래도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과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 박사님을 만나고 온 사이에 또 벌써부터 샵 4989번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종목 상담 신청을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참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차트마스터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이넥스 1441님 9,800원의 비중 3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전형적인 바이오 종목들의 차트입니다. 8월달 저점을 찍고 서서히 회복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이평선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9,500원 위로 점프를 해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 나오면은 11,000원 정도 요 자리 정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8,000원 이탈 전까지는 홀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AD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이런저런 테마에 엮여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뭐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저점 지지라인의 흐름들 장기 지지라인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파동은 나올 수 있다. 매수가가 현재 1,120원이라고 하셨는데 매수가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없다. 단기적으로 반등 시 1차 목표가 1,300원 잡고 대응하시고 혹여나 빠지면 1,05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저점 대비해서 8배 급등한 이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대 음봉 2번이 나오고 지금 한 번 나오고 멈추고 또 한 번 나오고 오늘 멈춰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또 한 번 조정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무너진다면 추가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47,000원 꼭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매수가 53,800원이시면 65,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글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벳은 대표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동물 백신 관련주입니다.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주춤하고 바닥을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매수가가 7,000원이시면 고점에 매수하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없어 보이고 손절가는 전저점 요 정도 6,3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워낙에 강한 이슈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8,000원까지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큐리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언트 같은 경우 역시 바이오 종목인데 역시 8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지금은 고점에서 한 2달 정도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가 24,500원이시면 박스권 상단 부근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70%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전저점 이탈 시 21,000원 이탈 시 손절하시고 반등 시는 이 이제 박스권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고점 부근 28,000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씩씩한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함께 해보고 왔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을 늘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잠시 뒤에도 한 번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매수가, 종목명,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한 번 채택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4989번 통해서 연락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시장에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주목받았던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키워드 스탁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다양한 이슈 속에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가 키워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종, 치매 치료제 관련 바이오 업종을 좀 살펴볼 건데요. 종목들은 아이큐어와 고려제약 그리고 명문제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치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셀로메드도 올랐고요. 네, 아이큐어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어떤 이슈였는지 먼저 좀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이제 민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근에는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른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 초반 코스닥이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의 흐름들로 이어지면서 지수를 이끌었고 그 중에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과거 이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그 당시 문재인 후보였을 때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제 치매 국가 치료제라는 그러한 이제 공약을 내세우면서 치매 치료에 국가가 앞장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역시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도 사회적 이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 그리고 상당히 좀 급등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최근에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의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에서 알츠하이머 신약 후보 물질 사실 이게 올해 3월 달에 이제 무용성 평가에서 이제 효과가 없다라 그래서 사실상 통과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이 알츠하이머 신약 후보 물질을 내년 FDA에 이제 평가를 받겠다, 신약을 내놓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전 세계의 바이오 종목들 그 중에서도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또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후 9년 동안 2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8년도까지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원천 원인까지 규명을 하는
이러한 이제 예산을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즉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사회 분야의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 역시 오늘 이제 치매 치료 관련해서 급등이 나온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치매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1조 2천억 원 시장,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150조 규모의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에 TV만 봐도 치매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예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떠들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키워드하고 관련해가지고 움직인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이태원 전문가께서 뽑아오신 종목들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강하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대기업과 엮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아이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피부를 통해서, 즉 패치를 붙여서 그 약물을 몸속에다 투여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피 약물 전달 기술에 관해서 50여 개의 지금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 역시 이 분야가 고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치매 치료 패치제에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제 패치제 같은 경우에는 도네페질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경구용, 즉 먹는 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치매 치료 패치로 성공이 된다 그러면 1일 1회 복용을 하던 이 알약을 이제는 일주일에 2번 패치만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성 면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가장 큰 이슈, 바로 셀트리온과의 이제 공동 판권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인데, 역시 셀트리온과 향후 임상 3상 이후 판매, 그리고 이제 국내 판매까지 허가 판매까지 진행을 셀트리온과 함께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치매 패치제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 2021년까지 2,500억 원 규모의 매출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아이큐어 고점 찍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다른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는 같이 못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급락한 이후 8월 초에 보시면 요 아래 여기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7월 말 8월 초에 상당히 바닥권에서 많은 매집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후 한 달, 2달 횡보를 하다가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 1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VI 한 번, VI 2번 걸리면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내일 아침도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뭐 내일 아침에 뭐 큰 폭의 상승에서 출발하면 따라붙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3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고 앞으로 치매 관련주들 움직일 때 한번 지켜보시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큐어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을 첫 번째로 꼽아주셨는데, 세계 최초로 치매 치료 패치제를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실적과 성장에 참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3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내일장 눈 크게 뜨시고 아침부터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죠. 고려제약.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의약품 관련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뭐 감기약이라든지 소화제 이러한 부분들, 일반 의약품 제조 부분에서도 꾸준히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중소형 제약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려제약에서 치매 치료제, 치매 예방제, 그리고 파킨스병 치료제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좀 치매 그리고
파킨슨병에 좀 특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파킨슨병하고 치매하고 연관이 있다. 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특화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치매 치료 예방제 뉴로메드라는 이 제품이 우리나라 종합병원 이름만 들으면 아실만한 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이러한 대형 병원에 지금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약효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 미국 FDA에서 승인한 치매 치료제의 4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성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고려제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제약 역시 뭐 연초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바이오주들 8월 초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 오늘 상한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무려 1,240만 주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1,100만 주라는 걸 감안하면 유통 비율이 5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550만 주라고 감안하면 유통 주식의 2배 이상이 오늘 거래가 됐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평선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거래량 한 번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내일 아침에 뭐 10% 15% 급등해서 출발하면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거 투자 나르샤 시간에 한번 교육을 해 드렸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약간 뭐 3% 4% 정도 떠서 출발한 이후 조정 받는다 그러면 8,300원대 초반 정도 내려오면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앞으로 치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꼽아주신 종목 고려제약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앞으로 치매 관련주하고 관련해가지고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요. 명문제약을 꼽아오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 명문제약이 이 치매 관련해서 대장주인 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땠나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치매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일 때 항상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급등락이 나타났었던 종목이 바로 이 명문제약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 1,000만 주 이상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자, 명문제약은 역시 뭐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멀미 뭐 배를 타거나 할 때 가장 많이 붙였던 키미테. 이 키미테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 명문제약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한 이제 치매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관련돼서 부각이 되면서 역시 이제 명문제약에서 비슷한 성분 알벤다졸을 생산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차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유형의 치매 패치 리바론 패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리바론 패치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각을 받으면서 지난해 봤을 때 이 전년 2017년도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루고 했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셉트페질정이라고 하는 이제 치료제 역시 치매 시장에서 전체 시장의 50%의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역시 치매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연구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치매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 관련해서 총 18가지의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뇌 쪽 관련해서 의약품에 우리 주목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고점 찍고 조정을 받다가 8월 달에 뭐 바이오주들 뭐 계속해서 이러한 차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난 이제 10월 11월 초 그리고 이제 10월 말 관련해서 이제 강아지 구충제 알벤다졸 관련해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11월 1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모든 이평선을 한 번에 뚫으면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윗꼬리를 좀 달았다라는 부분이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일단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맥점을 이 5,000원짜리 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초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 조정받고
지지받고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5,000원 부근에서는 분할해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이죠. 명문제약 5,000원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키 밑에 참 소풍 갈 때 많이 붙였던 그런 제품인데요. 명문제약도 치매 패치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치료 약물까지 연구 중인 회사라고 하니까 더욱더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국민저금을 저와 1시간 동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또 방금 전에 TV를 켜신 분을 위해서 저희 주식 국민저금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국민정음은요, 방송하는 동안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국민정음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이름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을 하시면은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또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오늘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는 동안 샵 4989번 번호로 문자가 또 이만큼 쌓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또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종목 상담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태원 전문가님,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준비되셨나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INC입니다. 매수가 5,500원에 비중 6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IN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으로 최근에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한 이후 한번 조정, 최근에 다시 완만한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꾸준한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6,500원, 6,400원 정도까지만 1차 목표가 보시고 만약에 밀릴 경우 5,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 연초에 강한 흐름 보이긴 이후 조정 그리고 지금 이제 2달째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뭐 크게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밀리면 11,000원 정도 자리는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1차 목표가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중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이솔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로 매수가 16,200원 말씀하셨고 비중 10%다. 자, 16,200원이시면 최근 한 2-3달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지금 마찬가지 와이솔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고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14,000원대 그리고 15,000원대 중반 지금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15,500원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느냐 여부를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밀리면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크게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18,000원 정도 요 자리 정도 18,000원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대정화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벤다졸 관련해서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매수가 17,000원이시면 워낙에 지금 고점에서 공략을 하셨는데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 달아주면서 보합권에서 도치 캔들 나온 거 흐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손절가 15,500원은 반드시 잡고 대응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매지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온 19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저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2배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190만 원대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목표가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23만 원 정도 짧게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밀릴 경우 18만 원은 반드시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빠르게 또 한번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참 흥이 나는 이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이었는데 나는 스피드 상담보다는 조금 느린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성향 따라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느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 후민정은 검색하시고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이태원 전문가께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이슈들을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봤으니 다가오는 내일장이죠. 수요일장도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에는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업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내일장 관심주 준비를 해오셨죠? 네,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캠시스입니다. 자, 캠시스 역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휴대폰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 회사 매출의 90% 이상이 카메라 모듈에서 나온다. 그만큼 카메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화질, 고사양으로 점차 이제 확대가 되면서 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기존의 한 개, 두 개가 아닌 멀티 카메라, 트리플 그리고 쿼드러플 펜타 카메라 4개, 5개까지 지금 카메라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당 들어가는 이제 모듈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애플뿐만 아니라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러한 중화권 기업들 역시 멀티 카메라를 채택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카메라가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ADAS라고 하는 이제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ADAS의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달립니다. 앞차와의 전방 거리 그리고 대각선, 후면, 옆면까지 그리고 백밀러,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옆차의 간격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 시장 역시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카메라 모듈을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2017년도부터 초소형 전기차 즉 지금 일반 전기차가 아닌 1인용, 2인용 자동차, 전기차를 생산을 들어갔고 최근에 1호 고객에게 인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손익분기점이 약 2,600대를 계산을 했는데 사전 예약자만 3,000대가 넘었을 만큼 흥행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 실적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 사상 처음으로 실적 매출액 1조 원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수주 받아놓은 물량 자체가 내년에 예상 이제 매출이 한 9천억 나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추가적인 수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1조 원 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2017년도 한번 16년도 한번 급등했다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3, 4년 동안 실적은 매우 좋았던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이 초소형 전기차가 회사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초소형 전기차가 흥행에 성공을 한 만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 종목의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코리아 서킷 한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자리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의 흐름들을 보이고 돌파를 했고 하루, 이틀, 3일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900원 정도 자리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9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자, 길게 해서 보시면 요 정도 자리,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3,3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밀릴 경우 보시면 2,750원 박스권 하단 2,7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나온 아이폰을 보니까 카메라가 3개나 달려 있어가지고 또 인덕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후면에만 3개가 달렸고 전면에 또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총 5개가. 그럼 앞으로 그럼 더 이제 많이 장착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카메라 관련해서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캠시스 내일장에서 조금 더 눈 크게 뜨시고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매수가 2,900원, 목표가 3,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
2,8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있다고 하네요. 다음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워낙에 IT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쏠리다 보니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소외받았던 종목인데 워낙에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저가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네, 잡아가시라라는 의미에서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종목명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핵심 소재와 부품 그리고 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자회사 에코프로 BM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2차 전지 양극활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미컬 에어 필터라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약을 제조하는 이러한 업체의 이러한 유해 가스 같은 부분에 90% 이상을 제거를 하는 이러한 이제 케미컬 에어 필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대기 오염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강화를 함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 공장에서 이러한 설비 투자가 의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캠시스에서도 전기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상외로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미국까지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 전에 거의 바닥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올랐었던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지난해 말부터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지속적으로 역배열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지금 3개월, 4개월째 큰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평선이 수렴이 된 이후 전국 이제 121선 22,000원짜리만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매수가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2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21,000원 정도 매수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24,000원 정도 네,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이 자리 24,000원짜리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19,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는 2차 전지 관련주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에코프로가 작년에 한참 좀 날았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시장에서 잠깐 소외받고 있을 때 이때 저점일 때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매수가 2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 19,000원 잡아드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2차 전지주가 아직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걸까요? 네,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기차 관련해서 움직였을 때도 대장의 역할 가장 강한 종목들 중에 하나 에코프로였기 때문에 LNF와 에코프로 이 정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이태원 전문가와 직접 또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을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내일장 관심주 짚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또 투자 꿀팁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나르샤는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통해서 생소한 주식 기법부터 그리고 날카로운 종목 파헤치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만큼은 언제든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에서는 일단 어떤 주제로 강의를 펼쳐주실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기업의 적정 주가 찾는 법, 이 주제로 나와 있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봤더니 많은 분들께서 기업의 적정 주가 찾는 법 강의를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해드렸는데 잠깐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조금 더 쉽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 기업의 실적
단기 순이익을 기반으로 한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절대적으로 비싼지 싼지를 알아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PER 활용법에 이어서 오늘은 PBR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 활용법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이란 많이들 아실 겁니다.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티오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로 이야기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 어제 PER은 어닝 레이티오, 주가 수익 비율이었다면 오늘은 주가 순자산 비율. 지금 주가가 순자산 대비해서 얼마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순자산이라는 건 뭐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물론 자본 잉여금도 있을 것이고 이익 잉여금도 있을 것이고 공장, 토지, 기계, 설비, 그리고 자회사의 지분 이러한 부분들을 다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산들 중에 부채를 제외하고 순수 우리가 기업에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금, 이거를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얘기해서 청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업을 통째로 매각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기업 가치가 나오는지. 즉 오늘 바로 이 PBR은 그 청산된 금액과 이 기업의 현재 주가의 전체 주식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 시가총액과 청산가치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PER, 분모의 EPS, 언퍼쉐어, 주당 순이익이 올라왔다면 오늘은 주당 순자산, 어제랑 동일합니다. 분자에도 곱하기 전체 주식수, 그리고 분모에도 동일하게 전체 주식수를 곱하게 된다면 이렇게 똑같은 답이 나올 것이고, 주당 순자산 곱하기 주식수는 그냥 기업의 순자산, 그리고 주가 곱하기 주식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면 바로 이 PBR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 PBR을 통해서 PBR이 예를 들어서 1 미만으로 나온다. 1 미만으로 나온다는, 이제 1 미만 0. 몇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즉 분모가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이 더 높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산이 더 높다. 즉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5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기업을 지금 당장 청산을 했을 때 내 주식을 현재 주가의 2배 가까이에 이 기업이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투자,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청산 가치를 좀 중요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그리고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동일하다. 즉 1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가 적정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PBR이 1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역시 지금 시가총액이 이 기업을 청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비싸다. 그렇게 했다면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업을 전체 자산을 매각을 하고 토지를 매각하고 공장을 매각하고 기계를 매각하고 다 매각을 했는데 시가총액의 반도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청산을 할 때 주가는 현재 주가의 반토막 그 이하로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1이면 적정평가, 1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 저평가, 그리고 1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고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ER과 PBR의 차이점. PER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을 제가 순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회사 자산이 없더라도 이 기업이 매년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이 높다고 하면 PER은 낮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PBR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벌어들이는 돈이 아닌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 비교 대상 역시 PER 같은 경우 어제 기억나실 겁니다. 시장 PER이 11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1배 이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11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PBR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이다. 예를 들어 1, 아까 말씀드렸던 1을 기준으로 1보다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 1보다 적으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뭐 결국에는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PER을 중심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PBR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PER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기업이, 우리가 투자한 기업,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꾸준한 매년 수익, 영업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PBR보다는 PER을 통한 적정주가 계산을 훨씬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뭐 PBR의 가장 큰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기업의 성장성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 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 빵이라고 하는 뭐 알파벳, 이러한 기업들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성, 지금 당장에 있는 자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훨씬 더 큰 수익이 있는데, 이 PBR에는 역시 기본적으로 자산을 중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내 곳간에 쌓여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의 성장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고, 여기 오타가 났는데, 가산 재평가가 아니고 자산 재평가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 기업은 뭐 그렇게 매출액이 뭐 매년 꾸준하게 증가가 되는 기업도 아니고, 영업이익 흑자는 뭐 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흑자는 내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흑자는 내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수도권에 몇만 평, 몇십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토지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업의 자산,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하루에도 큰 변동폭을 보이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이러한 부동산 가치는 주가, 호가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빠르게 자산으로 변경이 되지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면, 재무제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업들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 재평가를 좀 꺼리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즉 북밸류, 장부 가치에 대해서, 순자산에 대해서는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박자 늦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중장기로 투자를 하고 이 기업의 가치, 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본다고 하면 저평가돼 있는 PBR 0.5 미만의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업이 청산을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더 높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그러한 이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PER, 오늘은 PBR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분자하고 분모가 나오니까 수학 시간 같아요, 전문가님. 네, 안 그래도 어제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분자에 뭐가 들어갔었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시길래 또 제가 오늘 장중에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려우신 분들은요, 강의가 나가는 동안 카메라로 또 촬영을 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시장 중간에 앨범 찾아서 열어보시면은 분자에 뭐가 들어있고 분모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오늘 알려드렸던 공식 꼭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또 이 공식의 한계까지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PBR의 한계는 이태원 전문가의 개인 톡방 가시면 또 이태원 전문가께서 채워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 대응하시다가 어려우실 때는 언제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참여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아래 나가고 있네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주식 훈민정음 6글자를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은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리고 시장 대응하실 때 언제든지 장중에도 이태원 전문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의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밤 10시에 더욱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